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고려대학교 통계학과의 허명회 교수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오늘의 세미나는 데이터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제2차 특별 세미나입니다. 강의 제목은 통계적 기계학습 1입니다. 영어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Statistical Learning Beyond Linear Regression 이고요. 이 세미나는 2019년 8월에 오프라인으로 데이터 솔루션에서 제공한 바 있습니다. 오늘의 세미나 강의에서 쓸 텍스트는 On Introduction to Statistical Learning 이라는 바로 이 책입니다. 네, 이 책은 통계적 기계학습에 대한 입문서로서 상당히 정평이 있는 책이죠. 이 책은 여러분들이 교보문고나 아마존에서 구입할 수 있고 또는 여기에 제시된 웹 URL에서 PDF 파일을 PDF의 형태로 책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URL에는 R 코드와 슬라이드 파일 그리고 동영상 강의가 제공됩니다. 네, 물론 영어로 돼 있죠. 오늘 세미나 강의에서 다룰 내용은 챕터 6와 챕터 7입니다. 챕터 6는 Linear Model Selection and Regularization, 즉 우리말로는 선형 모형의 선택과 규제, 저는 Regularization을 규제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챕터 7에는 Moving Beyond Linearity, 즉 선형성을 넘어서, 즉 선형 모형의 확장을 다룹니다. 예컨대 Regression Spline 그리고 Local Regression, 국서적 회귀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Generalized Additive 모형, 일반화 합법 모형 등입니다. 네, 첫 번째 강의 주제에 들어가겠습니다. Linear Model Selection and Regularization, 선형 모형의 선택과 규제. 첫 번째 방법은 모든 프리딕터, 모든 설명 변수를 활용하는 선형 회귀입니다. 표기를 가지고, 문자 표기를 가지고 설명하죠. y를 목표 변수라고 합시다. 물론 수치형 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죠. 그리고 x1부터 xp 이러한 것들이 설명 변수들이다. 이게 설명 변수이다 라고 합시다. 이러한 그 선형 회귀 모형의 용도는 예측과 설명입니다. Prediction과 Explanation이죠. 네, 선형 회귀 모형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y는 베타 0 플러스 x1 플러스 베타 p xp 플러스 입실론. 여기서 입실론은 정규 분포를 따르는 오차항입니다. 이때 데이터로서 n개 관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n과 p의 관계에 대해서 n과 p가 어떠한 상황인가 라는 것에 대해 그런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정해집니다. n이 p보다 상당히 크다면 예컨대 5배 이상이라면 기존의 회귀 분석으로 접근해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시 말해서 기존의 회귀 분석은
n이 p보다 상당히 크다. 여기서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것은 뭐 5배 이상이다. 뭐 이 정도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최소 제곱법이라는 것을 써서 이러한 모형을 적합해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 방법은 subset selection입니다. 설명 변수의 일부를 선택해서 선발된 일부의 변수를 가지고 선형 회귀를 하는 것이죠. 문제는 어떻게 best subset, 가장 좋은 부분 집합을 선택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생략된 것은 best subset of variables죠. 네. 그래서 이 변수들의 가장 좋은 일부를 뽑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중에서 여기서 설명하려는 첫 번째 방법은 이런 것입니다. M0를 널 모형이라고 하자. 이것은 이제 0 모형인데 이것은 상수항만 있는 그런 아주 최고로 간단한 모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시작을 하는데 이 K가 1부터 P까지 여기서 K는 subset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K가 1인 어떠한 작업을 하겠다는 것이죠. 이때 할 수 있는 것은 P개의 변수 중에서 K개를 고르는 그런 모형의 수는 combination PK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가능한 경우에 대해 가능한 그런 모형을 적합해 본다는 것이죠. 여기서 K는 모형에 포함된 예측 변수의 수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설명 변수가 K인 그러한 이만큼 개수의 모델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고른다. 가장 좋은 것 하나를 선발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좋은, 그러니까 the best는 어떻게 결정되느냐면 잔차 제곱합이 가장 작은 모형이다. 잔차 제곱합이 가장 좋은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R 스퀘어, 즉 결정 개수가 가장 큰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는 같습니다. smallest residual sum of square, 즉 최소 잔차 제곱합 이것과 largest R square, 최대의 결정 개수 이건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K개의 설명 변수가 포함되는 가장 좋은 모형을 우리가 M sub K로 부릅니다. 그 다음으로는 M0, M1, MP 중에서 그러니까 각 크기의 설명 변수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이런 크기에 따라서 이제 이런 M0, M1, MP와 같은 것이 생성되는데 또 그들 중에서 가장 좋은 모형을 선택을 합니다. 이때 가장 좋은 내 기준이 뭐냐라는 것이 문제인데 그런 기준으로는 우리가 다음에 설명할 CP 혹은 멜로우즈의 CP라고 이야기합니다. CP 또는 BIC 기준 또는 Adjusted R Square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방법은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P가 커짐에 따라, 즉 설명 변수의 수가 커짐에 따라 고려해야 될 또는 비교가 돼야 될 수치들이 부쩍 증가합니다. 예컨대 P가 10이나 20인 경우에 이 combination P sub K, 이 숫자가 엄청 증가하게 되고요. 따라서 P개 가능한 설명 변수가 P개인 경우 전체 계산량은 2의 P승에 비례합니다. 2의 P승은 1024, P가 10이면 1024이고요. P가 20이면 자그만치 이 숫자가 됩니다. 여기 지금 제 얼굴에 가려져서 이 숫자가 나오지가 않는데 엄청난 숫자입니다. 계산이 아무리 좋은 컴퓨터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요. Subset Selection의 두 번째 방법은 Forward Stepwise Selection입니다. 간단하게 Forward Selection, 즉 앞으로 선택하는 방법, 또는 한자어로 전진 선택이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에서 단계 1에선 M0에서 시작을 합니다. 즉 0모형, 즉 제일 간단한 모형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상수항만 포함하고 설명 변수는 포함하지 않는, 하나도 포함되지 않는 제로 개의 설명 변수가 포함된 그런 모형입니다. 그리고 K가 0부터 P-1에 이르기까지, 여기서 K는 subset의 크기, 즉 포함된 변수의 수를 말합니다. K개가 모형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P-K개의 변수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P-K개의 변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MK라고 하는 모형을 만들어 냅니다. 네. 어떻게 하느냐면 그 P-K개의 가능한 경우 중에서 가장 좋은 것 하나를 찾게 되고, 그 찾아진 모형을 M sub K 플러스 1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기존의 K개가 가장 좋은 K개가 있었고, 거기에 가장 하나를 추가함으로써 가장 좋은 모형이 되는 그런 걸 찾아서 결국은 포함된 설명 변수의 수가 K 플러스 1일 테니까 그것을 M sub K 플러스 1이라고 표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best의 의미는 앞에서와 같이 최소의 RSS, 즉 잔차 제곱 합 또는 R 스퀘어 결정 개수가 가장 큰 것으로 정의가 됩니다. 단계 3에서는 M0부터 M1, MP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또 하나를 선발하는 것이죠. 이 각각은 그 고려된 K에 대해서는 최적이지만, M sub K라고 하면 K개의 포함된 설명 변수로 구성된 그러한 모형에서는 제일 좋은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크기에 관계없이 M0부터 M1, MP 등을 비교하는 것이죠. 이때 비교의 기준은 앞에서와 같이 CP 통계량, BIC 기준 또는 Adjusted R-square를 쓰게 됩니다.
이때 계산의 양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있는 것과 같이 1 플러스 이 1은 M0 할 때 하는 거고요. 서메이션 K가 0부터 P-1까지 P-K. P-K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단계 2에선 K가 0부터 P-1까지 하기 때문에 모두 더하게 되고요. 그것들을 계산을 하면 이와 같이 됩니다. 이것은 P의 2차 함수이죠. 그래서 증가되는 속도는 그다지 빠르지는 않습니다. P가 10인 경우에는 56이 되죠. 그런데 이것의 제한점은 이런 식으로 찾아진 모형이 베스트 모델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약간의 쇼트컷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찾아진 모형이 베스트 모형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제한점입니다. 다음은 forward selection과 대조적인 방법인데요. backward stepwise selection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흔히 backward elimination, 뒤로부터 제거하는 방법, 한자어로는 후진 제거법이라고 하죠. 이 단계 1에서는 가장 큰 모형을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M sub P가 되겠죠. 그래서 모든 가능한 회귀 변수 P개의 모든 설명 변수를 포함하는 모형을 M sub K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K를 P부터 1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감소하는 순서로, 작아지는 순서로 A와 B 단계 작업을 하는데요. A 단계에서는 이 하나를 제거했을 때, 지금 K개의 변수를 포함하고 있는데 모형이요. 그 중에서 어느 하나를 제거하였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그런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내는 가장 좋은 모형을 찾고 그것을 M sub K-1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M sub K-1, K-1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K개의 변수 중에서 하나가 제거되었기 때문에 그 포함된 설명 변수의 수는 K-1이기 때문이죠. 이때도 best의 의미는 가장 좋은, 최적의 의미는 smallest R square, R sum of squares, 즉 가장 작은 잔차 제곱합 또는 가장 큰 R square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종합하는 단계인데요. M0부터 MP 그 서로 각기 다른 사이즈의 모형을 비교합니다. 이때 쓰는 기준은 CP 통계량, BIC 기준 또는 수정 결정계수, Adjusted R square가 되겠습니다. 계산의 총량은 forward selection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1 플러스 summation K가 되고요. K는 1부터 1까지고 K는 P부터 1까지고요. 계산해 보면 이와 같이 됩니다. 즉 P에 대한 2차 함수이죠. P가 10인 경우에는 그 전체 숫자는 56이고 P가 20인 경우에 그 숫자는 211로서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한점이 있습니다. 이 방법도 forward selection과 마찬가지로 최적의 모형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n이 p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즉 n이 비교적 p에 비해서 작은 크기의 경우에는 이건 다시 말하자면 p가 즉 변수의 수가 이 케이스의 수인 n보다도 큰 경우거든요. 이퀄인 경우 포함해서요. 그런 경우에는 이 첫 번째 시작할 이 m sub p라고 하는 거요. p개를 모두 포함하는 모형 적합이 최소 제곱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점이 따르는 것이죠. 네, 다음으로는 subset selection에서 쓰는 기준, 통계적인 기준을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은 RSS, 즉 Residual Sum of Square 또는 R-square, 결정계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은 그다지 적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러한 기준들은 복잡한 모형일수록 더 좋은 결과를 내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쓴다는 것은 복잡한 모형으로 쓸리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죠. 그래서 이 R-square를 수정한 adjusted R-square, 즉 수정 결정계수를 쓰고는 하는데요. adjusted R-square의 정의는 1 residual sum of square를 n-k-1로 나눈 것. 이 R-square의 정의는 이 RSS에 대한 나눔수가 n-k-1이 아니라 n-1이죠. 이러한 수정 결정 계수를 쓰면 상식적으로 부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k가 커질수록 이 분자인 RSS는 작아지지만 분모인 n-k-1도 작아지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증가할 수도 감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이 기준은 어떤 이론적인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한 CP, BIC 또는 Validated Error를 쓰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죠. 네, Subset Selection의 기준으로 우리가 쓰게 될 것은 Mellows의 CP, BIC 또는 Validated Error입니다. Mellows의 CP는 오차 분산, 테스트 오차의 제곱에 대한 비편향적인 추정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CP의 정의는 n분의 1의 residual sum of square 플러스 2배의 k 시그마 p 스퀘어입니다. 여기서 시그마 p 스퀘어는 시그마 제곱에 대한 비편향적인 추정치로서 full 모델, 즉 모든 설명 변수가 포함된 모형에서 나오는 시그마 제곱에 대한 추정치입니다. 이 CP는 AIC 기준과 동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IC 기준은 아까의 정보량 기준, Information Criteria를 말합니다. AIC는 마이너스 2배의 maximum log likelihood 플러스 2배의 K로 정의됩니다. BIC는 베이지안 버전입니다. 즉 AIC에 대한 베이지안 버전, 즉 베이지안 인포메이션 크라이테리아의 약어인데요. 이거의 정의는 마이너스 2배의 maximum log likelihood 플러스 로그 2의 n 곱하기 k입니다. 이 미니멈 PIC의 기준은 AIC 기준을 쓰는 것보다 좀 더 절약적인 모형으로 규착된다.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이 비밸리데이션 에러는
우리가 크로스 밸리데이션, 교차 타당성이라고 하죠. 그런 것으로부터 계산되는 즉 트레이닝 샘플, 테스트 샘플을 구분해서 테스트 에러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머신러닝에서 많이 쓰는 그러한 기준이죠. 네, 그러면 실제 자료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적용할 자료는요, ISLR 패키지에 속해 있는 히터스라고 하는 야구 타자 기록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의 구조를 살펴보면 322개 관측이고 20개 변수가 있습니다. 이 변수들은 at-bat라고 해서 타석, 히스, 안타, 홈런, 그리고 runs는 타점입니다. 이런 식의 타자 기록이 있고요. 셀러리라고 하는 이것은 연봉입니다. 그래서 이 변수가 바로 이 사례에서는 목표 변수인데요. 목표 변수이고 뉴 리그라고 해서 A 또는 N인데 아메리칸 리그 또는 내셔널 리그입니다. 그러니까 소속 리그이죠. 그래서 보면 셀러리가 타겟 변수이고요. 나머지 변수가 모두 19개인데 이 19개 변수가 설명 변수가 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대분석 시에 보통 제일 중요하고 먼저 하게 되는 일은 얼마나 많은 결측이 있는가, 그것을 변수별로 살펴보는 일이겠습니다. 이 경우엔 셀러리라는 변수에 59개 케이스에서 결축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처럼 이 타겟 변수에 결축이 있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데이터셋에서 제외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NA omit라는 함수를 써서 결축이 있는 셀러리에 결축이 있는 케이스는 삭제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과정이 여기에 있고요. 새로 구성된 히트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의 크기를 살펴보면 263개 관측이고 20개 변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립스 패키지에 있는 reg subsets라고 하는 regression subsets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최적 회귀를 해보겠습니다. 투입되는 변수의 수의 최대값은 19개가 되겠어요. 19개이고 이때 이 출력된 결과물 리그레션 서브셋의 결과물이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names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어떤 변수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RSQ, R스퀘어입니다. 즉 결정계수인데 결정계수를 보면 이와 같이 19개 값을 갖고 있는 벡터이죠. 왜 19개냐면 변수의 수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1의 경우에는 변수의 수가 설명 변수가 하나일 때 가장 좋은 R스퀘어를 갖는 모형의 결정계수가 있습니다. 0.32고요. 두 개로 늘어나면 0.3225 이런 식으로 이 R스퀘어는 변수의 수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단조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증가해서 19개가 모두 포함되었을 때는 결정 개수가 0.546까지 올라가죠. 정리하자면 R스퀘어의 추이는 변수 1개 모형에서 0.32이고요. 변수 19개 모형에서 0.54입니다. 55입니다. 이 그래프로 좀 더 멋있게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Regression Sum of Square RSS가 변수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어떻게 단조 감소하는가 그 패턴을 살펴본 것이 왼쪽 그림이고, 오른쪽 그림은 R 스퀘어는 어떻게 증가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봤는데, R 스퀘어는 단조 증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Adjusted R 스퀘어 ADJR2라고 하는 것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수정 결정 개수죠. 그래서 수정 결정 개수는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이 단조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값까지 증가하다가 정상에 도달한 이후로는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게 되어 있죠. 이 경우에 보면 대략 10 정도에서 Adjusted R 스퀘어가 가장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적 회귀는 아마도 10 근처일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그러면 보다 합당한 기준인 CP, 멜로우즈의 CP 통계량이나 또는 Bayesian Information Criteria인 BIC를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CP를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는 과정이 지금 왼쪽 그래프입니다. 그 CP 통계량은 이제 이 어느 점에서 점점 감소하다가 어느 점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증가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이 경우에 살펴보면 최저점을 파악하는 방법은 위치민 레그 서마리의 CP, 즉 CP 통계량이 어디에서 가장 작은가 하는 것인데, 그것을 살펴보면 10개인 경우죠. BIC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어느 점에서 제일 작으냐면 6에서 제일 작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축약적인 모형으로 규착되겠죠. BIC 기준을 쓰는 경우에요. 그래서 이 10개 변수를 쓰는 모형과 6개의 변수를 쓰는 모형을 각각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는 방법은 이 Regression Subsets 함수의 출력에 이 10을 제시하면 변수의 수가 10인 모형이 나오고요. 6을 제시하면 변수의 수가 6인 모형이 나옵니다. 보면 변수의 수가 10인 경우에는 at best, his, works, 이런 등의 변수가 있고요. 6개의 변수에는 at best, his, works 이런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3개의 변수는 일치하는데, 어떤 변수들은 앞에 모형에만 나오고 뒤에 모형에는 나오지 않는 변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 변수의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니까 CP 기준에서 10개의 변수 모형이 제한된 바 있는데, 그때 출현하는 변수들을 넣고 우리가 통상적인 선형 모형 적합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나오게 되고요. 이것이 이제 좋은 모형 중에 하나인 것이죠. 여기에서는
forward selection과 backward elimination의 방법으로 또 어떤 모형이 찾아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regression subsets라고 하는 REG subsets라고 하는 이 함수를 써서 얻어낼 수 있는데요. 이때 method를 forward로 하면 forward selection 모형이, method를 backward로 지정하면 backward elimination에 의한 모형이 도출됩니다. 그래서 각각을 살펴보면 CP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 앞의 경우나 forward selection의 경우나 backward elimination의 경우나 모두 변수가 10개인 모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forward와 backward 방법 모두에서 변수 10개인 모형에서 CP가 가장 작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 BIC 기준을 쓰는 경우에는 forward에서는 여기에서 보듯이 6개 변수를 갖는 모형, 그리고 backward에서는 변수 8개의 모형에서 최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forward와 backward에서 제한된 그 10개 변수 모형을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쓰는 방법은 coefficient, regression fit forward. 이것은 이제 아까 forward selection을 사용했을 때 썼던 그 지역에서 결과물에서 변수 10개인 그러한 모형을 여기 지금 캡처해낸 것이고요. 그 다음 아래 것은 backward elimination 모형 방법에서 변수 10개 모형이 어떠한 변수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는 두 방법 모두에서 완전히 같은 그런 모형이 제시되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사례에서 그렇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축소 방법, shrinkage methods를 설명하겠습니다. 섹션 6.2입니다. 이 방법은 이제 어떤 규제를 해서 변수가 많이 들어오지 못하게 변수 진입에 어떠한 규제를 가하는 방법인데요. 이게 regularization 규제로 쓰겠습니다. 정형화, 이 정자는 이제 정리정돈한다라고 하는 그런 정자인데요. 정형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리지 리그레션입니다. 리지는 능선, 그러니까 산의 등선, 산등선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최소제곱법에서는 이와 같이 이 잔차의 제곱의 합을 최소화하는데요. 이 새로운 방법, 슈링키즈 메소드에서는 잔차의 제곱 플러스 람다의 베타1 제곱 더하기 베타 p의 제곱을 최소화합니다. 변수들이 모형에 진입하면서 어떠한 개수값을 가지기 시작할 때 그 개수의 제곱, 그런 것들의 총체의 람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어떤 작은 양의 값인데요. 이런 튜닝 파라미터를 써서 이것을 최소화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이때 적합돼 나오는 파라미터들은 최소제곱법에서보다는 이 회귀개수들의 크기들이 좀 작아지겠죠. 왜냐하면 이런 값들이 클수록 어떤 페널티를 받게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 슈링키지 메소드의 두 번째 방법은 소위 라쏘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라쏘는 이 방목되고 있는 소를 잡을 때, 그런 동물을 잡을 때 씌우는 올갱인데요. 카우보이들이 이런 올갱이를 막 돌려서 이 도망가는 소의 머리에 이 머리를 겨냥해서 던지죠. 그래서 그 올가미를 씌우는데 그러한 올가미를 뜻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게 더 라쏘인데 이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 잔차의 제곱 합에 어떠한 페널티를 씌우느냐면 베타 1의 절대값 더하기 베타 p의 절대값, 즉 회귀 개수, 모용 개수들의 절대값의 합에 비례하는 그러한 페널티를 부과합니다. 그럼으로써 그런 이제 규제를 가함으로써 우리가 적합되어 나오는 파라메타들의 이 값들을 축소할 수 있는데 이 리치라는 방법에 비해서 라쏘라는 방법은 이 페널티의 형태가 이와 같이 마른 목걸이 됩니다. 라쏘에서는 이러한 그 원형 구가 되는데 공의 형태가인데 비해서 라쏘에서는 마른 목걸에 이 기하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따라서 이 라쏘의 규제에서는 이런 꼭지점들에서 그 해가 발견되기 때문에 이 모형에 들어올 수 있는 이 변수들의 수가 제한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라쏘 방법의 특징이죠. 이 튜닝 파라메타 람다를 선택하는 방법이 결국은 관건인데요. 이 방법은 기본적으로 크로스 밸리데이션, 교차 타당성으로 흔히 번역하는데 이러한 방법을 쓰죠. 그래서 이 모형 적합에 쓰는 데이터셋, 모형 적합시 제외되었던 데이터셋을 각각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구분을 해서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 형태로는 Leave One Out Cross Validation, LOO Cross Validation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이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트레이닝 데이터로 쓰는 방법이고요. K-fold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보통 K는 5 또는 10인데 이 데이터셋을 K개로 나누어서 그 중에 하나는 테스트용으로 유보시키고 나머지 K-1개 데이터셋을 모형 적합에 활용하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을 쓰는데 이런 기준을 쓰면서 이 람다의 값을 증가시키면 이 람다는 이제 페널티를 정하기 때문에 이 람다 값이 커지면 점점 간단한 모형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민스퀘어드 에러가 평균 제곱 오차가 람다가 증가하게 되면 따라서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증가하죠. 왜냐하면 규제가 너무 심해지면 아주 소수의 변수들만 모형에 실제로 기여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적합도에 있어서 불리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최소가 되는 그 람다
우리가 실제로 활용하게 됩니다. 이 튜닝 파라미터 람다를 증가시킴에 따라 각 리그레션 코에피션트 회귀계수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 변화 추이를 보면 소리는 이렇습니다. 람다가 커지면 이 계수들이 점점 작아지죠. 물론 약간의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추세 같은 것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람다가 아주 커지면 이제 0에 딱 들어맞게 되죠. 네. 예, 그래서 회귀 계수가 0이 된다는 이야기는 회귀 모형에 그 변수가 진입하지 못함을 뜻하기도 하죠. 네, 여기선 앞에서 잠깐 설명했던 K-fold cross validation, K겹의 교차 타당성 혹은 교차 검토 기법에 대해서 추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K-fold에서 K를 5로 놓겠습니다. 네, K가 5인 경우에 전체 데이터셋을 가급적 같은 크기로 나눕니다. 5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셋 1, 2, 3, 4, 5라고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트레이닝 데이터로 그러니까 모형 덕합을 위해서 세트 2를 제외하고 세트 2, 3, 4, 5를 씁니다. 그리고 유보해 두었던 세트 1을 테스트용으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세트 1이 테스트가 되고요. 테스트에는 세트 1만 쓰고 2, 3, 4, 5는 쓰지 않겠죠. 네. 그래서 이 테스트 데이터를 이 경우엔 세트 1만 쓰지만 그 다음에는 다음번에는 이 5등분 중에서 5개로 나누어진 सब셋 중에서 세트 1, 3, 4, 5를 트레이닝에 쓰고 세트 2를 테스트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세 번째 반복에서는 이 트레이닝에 이 세트 3을 제외한 나머지를 쓰고요. 그런 식으로 네 번째 반복에서는 세트 4를 제외한 나머지를 트레이닝에 쓰고 세트 4를 테스트로 씁니다. 네, 이런 식으로 5번째까지 가게 되죠. 이런 것을 우리가 K-fold cross validation, 이 경우는 K가 5인 경우였습니다. K-fold cross validation, K겹의 이 교차 타당성 또는 교차 검토에서는 K번에 걸쳐서 트레이닝 데이터로 룰을 개발하고 즉 모형을 적합하고 테스트 데이터에 적용하여 예측 오차를 산출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종합하는 그러한 것이 K-fold cross validation입니다. 그 중에 특수한 경우로 이 반복 횟수 K 혹은 데이터를 나누는 수가 n인 경우에는 즉 테스트 데이터의 크기는 항상 1이 되겠죠. 네, 매번. 근데 그러한 과정을 n번 반복하게 되는데 그것을 LOO 크로스 밸리데이션, 즉 leave one out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회 1개체 제외하는 교차 검토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예, 흔히 K는 관례적으로 5 또는 10 정도를 씁니다. 네, 그럼 이제 수치 2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치 리그레션부터 하죠. 이 방법을 쓰려면 GLMnet 패키지를 설치해서 로드를 해야 됩니다. 앞에서 사용한 바 있는 그 히틀스라고 하는 데이터를
쓰겠습니다. 우선 X 매트릭스를 설정을 합니다. 모형 매트릭스를 설정합니다. 샐러리를 그 밖에 다른 변수들로 설명하는 회귀 모형을 위한 모델 모형 행렬을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타겟 변수를 y로 두겠습니다. 타겟 변수 y는 히트스 데이터에서 샐러리라는 변수입니다. 그리고 그리드를 설정을 하는데요. 그리드의 값은 10에서 마이너스 10까지 일씩 감소하는 그러한 지수를 두고요. 10의 이 지수승을 두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이제 이 그리드 크기를 정하는 것은 최저값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에서 그런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람다 값을 지정할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리치 파라메타 람다를 쓸 것인가 할 때 이 그리드에서 값을 정해서 넣습니다. glmnet 이라는 함수를 쓰는데요. x, y를 지정하고요. 앞에서 이미 다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알파를 제로로 두고 람다를 그리드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 알파 이퀄 투 제로, 이게 바로 리치 리그레션을 설정하는 지칭을 하는 glm에서의 파라메타입니다. 알파를 1로 두면 라쏘가 됩니다. 이따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두고 나서 이제 결과물이 이 reach.mode라는 데 들어갈 텐데요. 이 reach.mode라고 하는 거에 코피션트를 찾아보면 20 곱하기 21이 됩니다. 여기서 20은 이제 그 파라메타 벡터의 크기이고 21은 이제 그리드 값이 들어간 것이 21개의 값에 대해서 그리드 값이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21이 된 것입니다. coefficient reach.mode에서 콤마 1 제일 앞에 있는 것을 한번 보자는 것인데 제일 앞에서는 그리드 값을 10에 10승으로 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값입니다. 그래서 이 슈링키지를 굉장히 크게 한 것인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절편만 있는 모형이 됩니다.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요. 인터셉탕이 있고요. 그 밖에 다른 파라메타들이 있는데 다른 파라메타들로 추정된 값을 보면 뭐 10의 마이너스 8승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대부분 아주 작은 값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상 절편만이 있는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치 리그레션에서 우리가 이 21번째 칼럼, 이것은 이 람다가 아주 작게 설정된 그러한 경우이죠. 10의 마이너스 10승, 그리드 값이 10의 마이너스 10승이 이제 제일 마지막 시도되는 그리드 값이니까요. 그때 회귀계수가 여기에 나올 텐데요. 이것은 이렇게 그 슈링키즈 파라메타를 작게 두면 사실상 규제를 하지 않는 것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 최소 제곱 회귀와 사실상 일치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확인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이제 어떠한 람다 값이 그러니까 그리드 값 람다가 이제 그리드로 이렇게 쭉 설정이 되는데 어느 그리드에서 가장 좋은가라고 하는 것을 정해야 되는데 그것은 크로스 밸리데이션으로 정하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했느냐면 트레이닝 샘플과 테스트 샘플을 정했는데 트레이닝 샘플은 전체 케이스에서
60%를 자료 적합에 활용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어, 어, 테스트 샘플로 두었죠. 그래서 이 크로스 밸리데이션 cvglm.net라고 하는 이 함수를 쓰면요, 이 x와 y 데이터 셋에서 이제 트레이닝 샘플로 잡힌 것이고요. 알파 이퀄 0 이것은 리치 리그레션에서 해당이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두면 이 tenfold cross validation이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디폴트에 의해서 tenfold cross validation이 되는데 이때 쓴 자료는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죠. 그래서 이것을 플롯을 해보면 이와 같은 모양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 지금 세로축이 mean squared error이기 때문에 가장 작은 작은 값을 취하게 되는 람다가 최적의 람다라고 할 수 있고 그 값을 구해보면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데요. 구해보면 294.1066인 경우다 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나오죠. 네. 이런 식으로 베스트 람다 파라메타, 최적의 람다 개수, 람다 파라메타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러한 그 최적의 람다를 썼을 때, 그리고 그 값을 0으로 뒀을 때, 0으로 뒀다는 이야기는 최소 제곱 회귀를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때 이 두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리치 모델링을 새로 하고요. 그때 리치 predicted value를 구해보겠습니다. predicted 값은 테스트 데이터에서 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 어느 정도의 이 테스트 민 스퀘어드 에러가 발생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제곱 회기를 썼을 때는 이만큼의 이 테스트 민 스퀘어드 에러가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람다의 값을 베스트로 두고 최저값으로 둔 리츠 회기를 두는 경우는 어떠냐? 이 경우에 다시 이런 식으로 똑같이 계산을 했는데요. 그때는 이만큼의 이 테스트 민 스퀘어드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두 값을 비교해 보면 최소회기를 했을 때에 비해서 이 리츠회기를 했을 때 더 작은 테스트 민 스퀘어드 에러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GLMNet에서 XY 두 모델 행렬과 모형 행렬과 전체 이 타겟 밸류를 다 써서 우리가 이 모델링을 할 수 있겠죠. 이것을 하는데 이때 우리가 프리딕트의 값을 타입을 코에피션트로 두고 s를 이렇게 그 최적의 값으로 설정을 해서 코에피션트들을 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구한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으로는 이 같은 데이터셋에 라쏘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리드의 값을 10에 마이너스 1승에서 3승까지 0.1의 간격으로 그리드 값을 설정했습니다. 라쏘
라쏘 모델을 GLM 함수를 써서 만들었는데요. 이때 이 X 데이터, Y 데이터는 트레이닝 데이터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전체 데이터의 약 60%를 트레이닝 데이터로 잡은 바 있죠. 그리고 알파를 1로 두겠습니다. 알파 1이라는 것은 라쏘 회귀를 한다는 뜻이 되겠고요. 람다, 즉 이 레귤러리제이션 파라미터죠. 람다의 값은 앞에 설정한 그리드 벡터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쏘 모형이 형성이 되는데 그때 플롯을 해보면 이와 같은 패턴으로 나오고요. 이 패턴에선 람다의 값이 크면, 그러니까 제어의 강도가 큰 것이죠. 그렇게 되면 거의 모든 변수들이 모형에서 탈락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없어지게 되죠. 그렇지만 람다의 값이 작을 때는 여러 변수들이 모형에 개입하는 그런 형태가 되죠. 따라서 이 람다를 어느 정도에서 둘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그것은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위해서는 cvglm net라는 함수를 쓰게 되고요. 이때도 역시 알파를 1로 둠으로써 이것을 우리가 라쏘 얘기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플롯을 해보면 이 플롯이 이제 모든 것을 말해주는데 여기서 세로 축은 민 스퀘어드 에라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제곱 오차, 즉 오차의 크기가 어떻게 높낮이가 되느냐. 그래서 가장 작은 이 크로스 밸리데이티드 민 스퀘어드 에라가 바람직한 것이니까 이 값을 찾으면 되는데 이 값은 이런 식으로 cv out에서 달러 람다 민을 하면 그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적의 제일 좋은 람다의 값은 이 사례에선 23.3입니다. 그래서 그 베스트 람다를 가지고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에 적용을 해보자. 테스트 데이터에 적용해서 그 예측값을 만들어내고 그러면 이 테스트 데이터에 또 목표 변수 값이 있으니까 두 값을 비교해서 차이의 제곱의 평균, 민 스퀘어드 에러죠. 테스트 데이터에서의 민 스퀘어드 에러를 구해보면 이와 같이 나옵니다. 앞에서 최소 제곱 회귀와 라쏘의 경우에 이제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값은 최소 제곱 회귀에서보다는 작고 리치 회귀에서보다는 약간 값이 크네요. 또 코에피션트의 값도 이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glm 함수를 적용을 하고요. 이때 람다를 0과 베스트 람다에서 한번 적용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베스트 람다에서의 코에피션트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이때 많은 것들은 회귀계수들은 0이기 때문에 0이 아닌 것들만 즉 모형에 진입하는 계수들의 것만 살펴보면 이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라쏘 회귀에서는 이 6개 변수가 진입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변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그 변수 선택은 이 선형 모형에서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BIC 기준을 쓰느냐, CP 기준을 쓰느냐, 기준을 뭘 쓸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데 BIC 기준으로 쓰면 역시 6개 변수가 나오고요.
그 외에 우리가 CP 기준으로 쓰면 변수 최적 모형에서 변수가 모두 10개가 진입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되죠. 그래서 보면 지금 공통되는 것은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쏘 방법과 BIC 방법으로 된 것은 사실 거의 비슷하고요. 한계 변수가 다릅니다. 또 CP 기준으로 에서 선발된 변수들을 보면, 선택된 변수들을 보면 모두 10개인데 그 중에 6개는 이 라쏘 방법에서 나온 것과 같고요. 추가적으로 4개 변수가 더 들어와 있죠. 흥미로운 점입니다.